안녕하세요.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 9억짜리 집이라고 하자고요. 9억짜리 집을 어, 4억 원 자기 돈으로 5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그 5억에 맞게끔 이제 대출 이자를 내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9억에서 7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자산 이제 담보가치 금액이 9억에서 7억으로 2억이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자에게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LTV라고 해서 이제 2012년 당시에는 LTV라고 해서 어, 부동산 이제 담보 가치에 따라서 그 담보의 인정 비율 60%까지를 대출을 해줬죠. 9억이라고 하면 96, 54라고 해서 5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담보 가치가 9억이 아니라 7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76, 42, 7억에 60% 이러면 4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억 대출 받은 대출자에게 8천만 원에 대한 그 뭡니까? LTV 초과 금액에 대해서 갚으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일시에.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집을 마련 이제 그 대출 그 초과한 금액 일시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금액을 갚기 위해서 저축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쪽으로 뭐 어떻게든 융통하려고 이제 난리를 이제 쳐야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온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의 이제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는 실제로 2012년 6월 달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이제 언론 뉴스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5억 대출한 사람이 당시에 4천만 원 상환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인 거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집값이 10억이었어요. 대출을 4억을 받았어요. 뭐 자기 원금은 6억이었다 쉬자고요. 근데 10억짜리 집이 가격이 떨어져서 6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담보가치 6억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 4억인데 은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냐고요. 충당금을 쌓기 위해서 당연히 곧바로 일시상환을 1억이든 2억이든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1억, 2억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못 갚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뭐 은행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 그래 너 대출 금리가 어 5%인데 너 8%로 3% 가산금리 물려. 그리고 대출 기간이 원래 5%에 뭐 한 20년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뭐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 8%로 올리고 30년으로 늘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이 유리한 쪽으로 어, 대출 상품에 대해서 재설계해 가지고 대출자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절 못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수준 봤더니 연체가 여러 번 있고 도저히 지금 현재 빚지고 있는 부채 자체가 감당이 안 될 수준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강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고 답이 없겠다 생각하면 은행에서 재빨리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빼앗아 가겠죠. 바로 가져가서 경매처분 바로 하고 뭐 빨리 속도 내 가지고 최대한 경매 가격으로 떨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부를 상환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에게 뭐 다른 조건으로 뭐 제2금융권이든 뭐 제3금융권이든 늘 통해 가지고든 뭐 더 대출 내게 해서 뭐 자기네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갖게끔 이제 요구를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건 뭐 제가 드리는 뭐 예시일 수 있는데 뭐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 떨어진 데 대한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출자들이 감당해야 될 빚이 감당해야 될 어, 몫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은행들은 자기네들의 대출 상환을 못 대출을 해서 못할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더더욱더 그렇게 강력하게 나갈 거라는 거죠.
결국 이걸 은행들이 그럼 몰랐냐?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상 은행들은 대출자들의 현재 나이, 그리고 직장,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사람이 퇴직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에게 최대치로 뜯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아마 계산해놨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올가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다 쪼갰죠. 그러면 그런 대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활비만 가지고 거지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생활에 적응해 가지고 또 금융도에 대해서 은행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지내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 또한 인제 남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겠죠. 서로 뒤통수 치고 돈 가지고 불화일으키고 서로 원망하고 뭐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엇나갈 가능성이 크고 비행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부모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뭐 은행 빚 갚느라고 허덕이면서 일하게 되는 거고 뭐 투잡, 리잡 포잡 뭐 미친 듯이 일하러 다닐 거고 뭐 노가다 하러 가고 뭐 배달 기사하고 뭐 대리운전하고 뭐 별짓 다 하게 되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삶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또 익숙해지면서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도처에 깔리면은 아 그래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러면서 또 버티면서 또 살아야 돼. 뭐 살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은행도 절대로 자선업체가 아니다. 자선단체가 아니다. 철저하게 대출자들을 뜯어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뜯어먹을 거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 연봉 1억, 2억 그 이상 받아내야 되는 거고 자기들 퇴직할 때 퇴직금 8억, 10억 이렇게 챙겨서 갈라 그러면은 철저하게 대출자들을 올가매고 도출자들에게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그게 아마 그냥 일상이 될 거라는 거죠.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한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대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라고 이제 봐야죠. 뭐 지금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매우 높은 수준까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절대 그게 그냥 대충이 아닌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2%, 내년에 3%, 내후년에 3.5% 이래 버리면 어떨까요? 한국 초토화 되는 거죠. 미국이 올해 뭐 4번이든 6번이든 7번이든 올리면은 그에 맞춰 가지고 한국 기준금리 현재 1.25%인데 그냥 연말 되면 2% 되고 내년 되면 2.75에서 3% 되고 24년도에도 또 올려가지고 3.5% 되고 이러면 정말 이제 시중 대출 금리가 8%가 아니라 뭐 10%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대출을 낸 사람들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정말 아쉽죠. 정말 힘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집값이 내가 산 집이 10억에 주고 샀어. 15억, 17억이라고 해. 근데 이 가격이 주르르 떨어져 가지고 원래 샀던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그 미친 7억, 8억, 6억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죠. 왜? 지금 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난리 쳤더니 그 구정 명절 직전 전주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 달러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날렸잖아요. 근데 이제 구정 명절 지나고 나면 6월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괜찮을까요? 심상치 않은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고 미국이 2월 달에 기준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리고 3월 달에 0.5% 올린다는 얘기 되게 나오는 얘기들 자체가 흉흉하고 되게 심상치 않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뭐 중국이 뭐 대만 쪽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이래저래 되게 혼란스럽고 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유가 지금 뭐 100불은 그냥 갈 것 같은데 어, 지금 벌써 뭐 85, 86 막 이러고 있는데 되게 심상치 않잖아요. 되게 모든 상황들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되게 우려스럽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아까 편의점에 갔더니 맥주 4캔에 10,000원 하던 게 벌써 11,000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4캔에 뭐 9,000원이었나 9,500원에 하던 것들은 그냥 10,000원 하고 있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갔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는데 이거 얼마 전까지 이거 600원인가 700원 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 900원 하고 있고 1000원 하고 있고 가격이 그냥 제가 봐도 그냥 올라 있다라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커피값 뭐 스타벅스 커피값 올랐죠. 또 다른 스타벅스를 위시한 다른 업체들도 가격 올렸고 뭐, 뭐 이번 주 주말에 또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뭐 물건들 살 텐데 또 뭐가 올랐을지 또 걱정인 거죠. 겁나는 거죠. 이렇게 물가가 빨리 오르고 기름값도 오른다 그러죠. 뭐 전기세도 뭐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오른다고 했었고 뭐 가스가 또 오를 것 같고 뭐 이래저래 다들 들썩들썩거리고 다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살까요? 뭐 나름 적응해서 살겠죠. 또 익숙해지면서. 근데 우리의 생활의 부담은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와, 이러고 나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 거죠.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적자전략 편성해가지고 뭐 100조다 뭐 30 몇 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빚인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라는 그런 걱정들도 되게 많이 들고요. 아마 앞으로 좀 더 엄중하게 좀 더 긴장하면서 우리네 삶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집값 뭐 올해도 뭐 3에서 5% 이상 오를 거야라고 얘기하는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 안 믿어야 될 것 같고요. 저기 뭐 주식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지금 되게 엄중하고 두려워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나중에 뭐 2,000원 되고 2,500원 되고 그 이상이 될지 누가 아냐라는 거죠. 유가가 150불, 200불 될지 도 모르고 물가가 또 얼마나 오를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게 지금의 시기다,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휘둘리지 않게끔 삶을 잘 보호해 나가는 게 최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좀 불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